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앞서 말씀드리겠었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냐면 2008년 네, 미국의 맞아요. 금융위기 때 등장한 거거든요.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때 달러 세계 중앙은행의 애완 보유 비중 중 달러 비중이요. 2000년에 71%였어요. 근데 작년에 59%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안 갖는 거죠. 그만큼 과거처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등장했고요.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는 남아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 미국 국채를 2010년인가 그때부터 안 산다고. 예. 2013년에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 올해 6월 통계 보니까 한 9,700억 달러. 아, 많이 팔았네요. 많이 팔았어요. 중국이 그 돈 가지고 금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달러 못 믿겠다.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한 60, 70% 빠졌는데 네. 지금도 괜찮은 가격대라고는 보시나요? 저는 뭐 괜찮은 가격대. 아, 60, 70% 빠졌으면. 근데 많이 투자하시는 마시고 뭐 투자 자산의 10% 이내. 지금 댓글에 삼성전자랑 비트코인이 같이 욕을 먹는 이 시기거든요. 욕 많이 얻어먹을수록 두 개가 같이 찍죠.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도 미래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지는 투자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지거나 막 그러진 않죠. 없어지지는 않죠.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얼마 전에 한 그 주요 신문에서 저를 대세 하락론, 대세 상승론 이렇게 다른 사람 비교해 놨더라고요. 근데 대세 어디로? 저는 하락론이에요. 하락론으로. 근데 최근에 그 기자 만나봤더니 요새 대세 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는 한 분도 없대요. 아, 그래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죠. 심각해요. 예. 저는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국면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2025에서 2018?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20몇 번 그냥 부동산 억제 정책을 했는데 계속 올랐는데 요새 이번 정부 보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저는 5년 동안 내내 규제 완화할 것이다. 그래도 이 추세는 못 바꿀 것이다. 아, 규제를 풀어도? 예.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집값에. 와, 소득에 비해서, 물가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근데 그게 규제를 오히려 했는데 가격이 오르고 규제를 푸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추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거. 이 추세라는 거는 정책으로 못 막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주가, 금리, 그다음에 대출 금액이에요. 지금 주가 떨어졌고 지금 금리 올랐고 대출 금액 축소되니까 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도 주가가 고점에서 30% 떨어진 것처럼 뭐 부동산도 연착륙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 주가는 아까 지금 이제 2,300까지 빠지고 2,8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 주가의 흐름과 다르게 부동산은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게 주가랑 부동산이 이렇게 자산가격이 같이 사이클이 다를 주가 때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를 때도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단기 사이클이 좀 많이 있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이 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이렇게 3년, 5년. 예. 그러면은 이 부동산도 이렇게 주가처럼 뭔가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했다가 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텐데요.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 반등이 막 정고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군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집을 좀 무리해서 사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끌 이런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2030들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어렵죠. 근데 집은 뭐 사는 곳이니까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금 상환해야 되죠. 그러려면 일할 수밖에 없죠. 힘드시긴 힘드실 텐데요. 그렇다고 떨어지는데 지금 팔려고 해도 팔려면 싸게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집을 팔자고 내놓은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언론에서 집값 오른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취소를 해서 맞아요. 더 올려봤죠. 문도 안 열어주고. 근데 요새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부동산에서 계약했는데 요새 오늘 또 어떤
대표님 일간신문에서 뭐 어디가 몇 억 떨어졌다, 뭐 30% 떨어진 적도 있다. 물론 일부 거래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런 통계를 계속 신문에서 나오니까 집 산 사람들은 제가 이 계약을 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취소하죠. 취소하고 더 싸게 사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루기도 하고. 예, 미루기도 하고. 예.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아, 네,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이번에 이제 경제지표 정도법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예. 교수님,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표 정도법은 제가 2018년에 냈는데요. 제가 그 낸 목적은 부자들, 그 다음에 기업 CEO들 만나면 시대 흐름에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다.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시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네.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는 어떤 관계 있으면 이걸 경기를 판단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대표적으로 제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샀어요. 네. 삼성전자 정말 좋은 종목이죠.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올 때 9만 원대 많이 사셨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9만 원 할 때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면 네. 꺾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경기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큰 파도에는 역행할 그래서,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큰 흐름을 아셔야 된다. 근데 야. 제가 이거는 개정판이에요. 2018년에 냈는데 그 책 보니까 통계가 다 2017년, 18년 통계거든요. 지금 4, 5년이 지났으니까 통계를 계속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최소한 통계는 업데이트해 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용은 약간 바꾸고요. 소개드린 통계를 전부 업데이트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정말 매크로 이슈가 너무 커서 예. 정말 이 거시 경제 그런 지표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예. 진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뭐 투자에 있어서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든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시청자분들께 좀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은 오른다. 앞서 제가 우리 자산 가격이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300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더 주식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경제 변수는 성장하고요. 그 추세를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갔다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사이클상 하락 국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의미는 모든 자산을 우리가 싸게 살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 조금 적극적으로 힘 닿는 한 주식을 좀 모아갈 시기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지표 정도법의 저자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